안녕하세요. 건강의 마법입니다. 오늘도 귀로 듣는 건강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날씨 많이 더우시죠? 기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시원한 음식이 당기고 뭔가 입안이 텁텁할 때마다 자주 찾게 되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오이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항상 한두 개쯤은 들어있는 오이, 물처럼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도 좋고 갈증 날 때 물 대신 한 입 베어 먹으면 그게 또 그렇게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거의 매일 오이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오이를 물처럼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이 자주 먹고 나서 속이 자주 더부룩하다든지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다든지 혹은 기운이 빠지고 어지러운 느낌까지 들었다든지요. 에이, 오이가 무슨 문제겠어 하고 넘기기 쉬운데 사실 오이는요, 생각보다 체질을 많이 타는 채소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이라는 채소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건강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이의 효능은 물론 어떤 분들이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지, 몸에 좋은 섭취 방법은 따로 있는지, 그리고 TV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름철 오이를 더 건강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진 채소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더위에 지쳐 수분이 빠져나갈 때 갈증 해소에 좋고 몸에 열을 식히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방송에서도 오이는 자연이 준 수분 보충제라고 소개되기도 했고 고혈압이나 부종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채소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갈증 날 때마다 오이를 꺼내 한 입, 입이 심심할 때도 한 입,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루에 3개에서 4개까지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이거나 당뇨나 혈압 관리 때문에 음식을 가리는 분들이 오이는 괜찮겠지 하고 자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오이를 그렇게 자주 먹다 보면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60대 여성 어씨 사례입니다. 평소 소화력이 약하고 속이 차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여름이 되자 갈증이 심해져서 아침마다 오이를 한 개씩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느낌이 들고 심지어 오전엔 기운이 빠지고 어지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한의원에서 체질을 확인해보니 냉성 체질에다가 소화기 허약 상태였고 오이를 자주 먹은 게 그 증상을 더 악화시켰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요. 이런 사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는 속이 약하거나 평소에 손발이 잘 차고 위장이 냉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이의 찬 기운은 오히려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체온을 낮춰 기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를 공복에 자주 먹는 습관, 이것도 위험합니다.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찬 성질의 채소가 들어가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결국 위염, 속쓰림, 소화불량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이에는 비타민C 분해 요소가 있어서 다른 채소나 과일과 잘못 섞어 먹으면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좋다고 먹었는데 오히려 피로해지고 기운이 떨어진다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식품들 중에도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내겐 안 맞을 수 있는 음식이 분명 존재합니다. 오이도 그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이를 무조건 건강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야 하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이는 도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좋고 또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걸까? 이제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오이의 장점. 첫 번째, 수분 보충.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더운 여름에 탈수를 예방하고 갈증을 빠르게 해소해 줍니다. 특히 냉장 보관한 오이는 한 입만 베어도 입안과 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죠. 두 번째, 이뇨 작용 및 부종 개선. 오이의 풍부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부종이 잘 생기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유익하죠. 실제로 오이를 꾸준히 먹고 다리 붓기가 줄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열 해소 해독 작용. 한의학에서는 오이를 열을 내리고 갈증을 먹게 하는 채소로 봅니다. 몸에 열이 많거나 염증 반응이 있는 분들에게 시원한 진정 효과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오이의 이런 장점들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오이의 단점과 주의사항. 첫 번째, 찬 성질은 위장 장애 유발. 오이는 대표적인 찬 음식입니다. 따라서 속이 냉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 과하게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배탈이 나거나 식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공복 섭취 시 위 자극. 특히 아침 공복에 오이만 단독으로 섭취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돼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과민성장 증후군을 가진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저혈압 주의. 오이는 수분과 칼륨이 많아 혈압 조절에는 좋지만 원래 혈압이 낮은 분들에겐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다른 영양소와 충돌 가능.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비타민C를 분해할 수 있어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고비타민, 채소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먹는 팁. 첫 번째, 식후 섭취가 기본. 공복보다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 소금, 들기름과 함께 섭취. 살짝 짠기를 더하거나 기름기를 함께하면 몸을 차게 만들지 않고 흡수를 돕는 작용을 합니다. 오이 무침이 좋은 예죠. 세 번째, 생강, 부추, 마늘 등 따뜻한 식재료와 함께 조리. 찬 기운을 중화하고 소화 흡수를 돕습니다. 네 번째, 냉장 보관하되 너무 차가운 상태로 먹지 않기.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먹는 것보다 상온에 몇 분 두고 먹는 것이 위장에는 더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오이는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은 나에게 맞게 먹는 법을 아는 게 건강의 핵심이에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나이와 체질에 따라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가 의견을 통해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체질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오이 많이 먹으면 살 빠진다면서요. 혹은 수분 많고 칼로리 없으니까 다이어트엔 최고 아니에요? 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오이는 백지당 10칼로리 내외로 채소 중에서도 열량이 매우 낮은 편이고 수분이 많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보조식품으로도 많이 추천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이를 많이 먹는다고 지방이 빠지는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공복에 오이만 먹는 습관은 위장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이는 배를 채우는 채소지 지방을 태우는 음식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그럼 오이랑 토마토 같이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오이에 소금 뿌리면 안 된다는데 진짜인가요? 이런 질문도요, 전부 양과 상황의 문제입니다. 오이에는 비타민 C 분해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토마토나 파프리카처럼 비타민 C가 많은 식품과 함께 먹으면 일부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식사량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이에 소금을 뿌리면 삼투압으로 수분이 빠져나와 아삭한 식감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간이 들어가면서 위장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위가 약하신 분들에겐 오히려 좋은 조리법입니다. 즉 건강하게 먹는데 중요한 건 무조건 하나만 먹기가 아니라 체질, 식사 타이밍, 조리법까지 고려한 밸런스라는 점이에요. 이쯤에서 정리해보자면 오이는 수분이 많고 혈압 조절, 부종 개선에 좋은 채소지만 찬 성질로 인해 위장이 약하거나 공복에 섭취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겐 조심이 필요한 식품입니다.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보다는 지금 내 몸 상태에 이 음식이 맞는가?를 먼저 묻는 습관. 이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정말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실제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오이는 갈증을 먹게 하고 열을 내리는 성질이 강해 몸에 열이 많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사람에게 유익한 채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화력이 약하거나 평소 몸이 냉한 체질은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인터뷰에서도 오이는 분명 건강한 식품이지만 공복 섭취 시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특히 위염 소화기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은 조심이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해외 자료도 한번 볼까요?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행한 저널 오브 누트리션 논문에서는
찬 성질의 채소는 건강한 사람에겐 도움이 되지만 일부 체질에서는 오히려 위장 기능 저하, 내장 근육 냉증, 혈액순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역시 섭취 전 체질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죠. 즉 오이는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먹어도 괜찮은 만능 식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도 왜 나는 오이 먹으면 더부룩하지? 왜 갈증 때문에 먹었는데 속이 더 안 좋아졌지? 이런 의문을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 내용이 바로 그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단순히 카더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연구기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검증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내 자료부터 살펴볼게요.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오이를 갈증 해소와 열을 내려주는 대표적인 한랭성 식품으로 분류하면서 속이 찬 사람,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 기력이 떨어진 노년층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희대 한방병원 건강자료에 따르면 오이처럼 찬 기운이 강한 식재료는 기초 대사량이 낮은 노년층에게 피로감을 더할 수 있으며 복부 냉증, 식욕 저하, 잦은 속쓰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시선에서도 이런 경고는 반복됩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위염이나 위상과다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생오이나 찬 과일을 공복에 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체질에 맞는 음식 구분이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냅니다. 미국의 통합영양연구소에서는 찬 채소를 지속적으로 과잉 섭취할 경우 장 기능 저하, 흡수력 약화, 저체온증 등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공복 섭취 찬 성질 단독 섭취의 조합을 고령층에게 위험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즉, 오이는 건강한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 체질과 현재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좋다니까 무작정 먹는 건 결국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한 분 한 분의 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강 자료라는 점입니다. 책이나 병원에서 나오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이를 먹고 어떤 반응을 느끼는지 그게 바로 건강 루틴의 첫걸음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오이는 수분이 풍부하고 열을 내려주며 이뇨 작용과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여름철 대표 건강 채소입니다. 하지만 찬 성질을 가진 식품이기 때문에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몸이 냉한 체질, 저혈압인 분들에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복에 먹는 습관은 피하시고 식사 후에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 무침처럼 들기름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면 위 부담을 줄이면서 흡수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식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건강 정보는 참고하되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고르고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고 어떻게 나를 살피느냐의 작은 루틴들이 쌓여서 진짜 건강한 나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자,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오이는 여름철 갈증을 식혀주고 혈압과 부종을 잡아주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 오이도 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아셨죠? 속이 약하거나 냉한 체질인 분, 위염이나 소화장애가 있는 분, 아침 공복에 찬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오이 섭취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후에 조금씩 들기름이나 소금으로 살짝 조미해서 드시고 되도록 따뜻한 성질의 식품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재료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자주 먹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음식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음식이 오늘의 내 몸 상태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내 몸을 돌아보는 시간을 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멋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건강의 마법은 앞으로도 이렇게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이야기들, 귀로 듣기 편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정보들만 골라서 전해드릴게요. 혹시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아, 나 이거 비슷한 경험 있어 하셨거나 우리 부모님도 오이를 공복에 자주 드시는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영상 한번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정보 하나가 어떤 분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의 마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